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2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그랬지만 금년에도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측과의 충돌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얼마 전 대구에서는 경찰과 공무원이 퀴어 축제를 두고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퀴어 이제 축제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성소수자를 자녀로 둔 부모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생각은 다르시더라도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욱이 뜻하지 않게 자녀를 성소수자로 두게 된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래 듣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좋은 기억. 어딘가에 마음 기대고 싶은 날, 가눌 수도 없을 만큼 힘겨운 날, 살다가 그대 그런 날이 오더라도 우리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미소 짓게 잊지는 말아요. 내 사랑을 잊지는 말아요. 이것만은 그대밖에 몰랐던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던 추억만 간직해요. 사랑한 시간만 늘 기억해요. 내 생애 가장 좋은 기억은 그대라는 사람인걸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행복하게 웃던 그대를 보았죠. 나 없이도 좋아 보여 다행이죠. 살다가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같은 추억 속에 살았던 그 순간이 아름답게 남아있게 잊지는 말아요. 이 사랑을 잊지는 말아요. 이것만은 그대밖에 몰랐던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던 추억만 간직해요. 사랑한 시간만 늘 기억해요. 내 생애 가장 좋은 기억은 그대라는 사람인걸 잊지는 말아요. 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든. 새 추억 안에 덮여진 채 지워질래가 되겠지만 잊지는 말아요. 내 마음을 잊지는 말아요. 그것만은 잊지는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는 말아요. 이 말만은
지난주에 이어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홍경옥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어떻게 지난주에 방송하시고 나서 좀 내가 그래도 할 말은 좀 다 한 것 같다라는 좀 만족감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딘가 좀 아쉬움이 있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음. 깊이 세세하게 들어가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되는 얘기가 많고요. 네. 뭐 시간을 주어지면은 계속 무한히 계속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이 27번째인데 네. 이제 한 달수로 따지면 이제 7달째 접어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번 게스트들이 나오실 때마다 끝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있어요. 야, 내가 좀 더 준비를 하고 좀 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이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내세울 텐데 저는 인터뷰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TV에 나오는 그 아나운서들의 그 짧은 시간 15분 그때도 보면은 할 얘기 다 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역량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하게 됩니다. 더구나 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저 자신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이게 미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 염려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네. 네, 우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홍경욱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선생님 당신도 이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계를 느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좀 실수를 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심으로 던져주시는 이 말씀들을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청취자 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복기를 해보면 네. 그 성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개인 문제로 들어가서 원래 아드님이셨는데 네. 이제 성 확인 전환이 아니라 성 확인이라고 그러셨죠. 확정이라고 하는 수술까지 받으셔서 지금 3년 정도 됐다. 네. 까지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하셨던 마음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그것도 제대로 얘기를 못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좀 진행을 좀 하고 좀 중요한 핫 이슈가 돼 있는 현재 퀴어 축제 문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뭐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어쨌든 품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으셨지만 아버님 입장은 잠깐 지나가셨어요.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셨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크게 부딪힌 적이 한번 있으셨다 말씀하셨는데 풀어주실 수 있는 만큼만 한번 그 아버님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그 계기가 뭐였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희 남편의 경우는 성향이 되게 유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자라는 환경도 되게 보수적인 환경이었고. 혹시 경상도? 경상도는 아니시고 아니고 다른 예. 쪽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 시댁 분위기가 보수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한국 남성보다 조금 더 센 스타일.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일단 당시 저희 아이가 장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제 받을 이제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라든가 이제 단순히 내 아들이 이제 딸이었어라고 그걸 갖다 이해하는 것도 자기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한국 남성들이 특히 이제 감당하는 부분은 자기의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단순히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확장시켜서 내 가족을 좀 더 그렇죠. 포함시켜야 되고 생각이 되게 많았을 거라 저는 이제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해하는 과정이라든가 받아들이기 좀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해요. 처음에는 좀 되게 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제 정체성을 우연하게 들은 거예요. 저하고 아이하고 얘기하는 그거를 밖에서 우연하게 듣고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해서 이제 좀 큰일이 일어났었고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때 그 계절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환절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절을 좀 빨리 이제 재촉하는 그런 비가 내렸었는데 그게 뭐 심한 비는 아니었지만 부슬비처럼 내렸는데 거의 밤 시간이 돼가는 그 시점에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해 못하겠다, 나가라고 딱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나가라고. 예, 나가라고 했어요. 큰아이한테.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는 예상했던 바였는데 막상 그렇게 나오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아이하고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큼 힘들어했다는 걸 저는 이제 간간히 조금씩 그때 부모 모임을 그때 정기 모임을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때 아이가 힘들어하는 포인트를 좀 알았었고 이제 충분히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이는 이제 힘든 말을 전달하고 나갔고 어떻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이하고 겨우겨우 이제 연락이 돼서 여기저기 수소문해하고 겨우겨우 연락을 했고 일단은 그 사이 연락이 안 되는 사이 또 이제 저는 급하게 저희 시동생하고 그다음에 저희 친정 막내 동생하고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아이하고 지금 연락은 안 됐는데 이제 아이하고 연락이 되면 바로 이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양쪽 아무 쪽이나 보호자 역할을 잠깐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만 짧게 했는데 둘 다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시동생 분은 같은 저기였을 텐데 그래도 잘 받아들이신 모양이시네요. 네, 저하고 좀 소통이 잘 되는 이제 시대 가족이었어요. 감사하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해서 이제 아이하고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 연락이 된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삼촌 집에도 갈 수 있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같은 삼촌인 거예요. 외삼촌이고 삼촌인데 저는 외가라고 해서 꼭 외자를 붙이진 않거든요. 네. 양쪽 삼촌들 집엔 다 갈 수 있는데 네가 그래도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네가 좀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니까 아이가 이제 저희 동생 집에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갔고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잘 도착했어. 우리가 잘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해서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고요. 그 사이 남편은 3일 동안 자기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연락해서 데리고 와라라고였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원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이 원래 아니에요. 자기만의 독보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그 사이에 좀 검색을 해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구나.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은 좀 나름대로는 좀 스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연락을 했더니 근데 그게 3일차였고 아이한테 연락하고 난 조금만 더 있다 갈게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아이는 왔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이제 저녁에 이제 외식을 하면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아빠랑 바로 안 들어가고 얘기 좀 할게라고 했는데 얘기가 잘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때 진짜 저 나름대로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보니 진짜 그게 잘 이해되고 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충분히 이해한 건 아니었고 그 시점도 맞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아이의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서 잘 이끌어 오다가 제가 정식적으로 부모 모임에 활동을 이제 나가면서 이제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그런 과정에서 남편이 또 한번 폭발을 한번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원래 잘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 모임을 이유로 지금 계속 모임에 나가고 있고 뭔가 그 이후로는 계속 가서 뭐 행사 있을 때만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아이는
여전히 좀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계속 보이고 그러니까 그 모임을 굳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이제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당사자분들의 그 힘듦을 이해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 푸시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약간 갈등의 구조가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수술을 이제 호르몬 테라피를 하고 그다음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 잘 왔는데 막상 수술을 한다고 출국을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또 한 번 좀 포인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나 수술까지는 도저히 힘들다 솔직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서운했어요. 이제 아니 수술까지 하는 이 시점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는 건 아니었나 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길을 세우니까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그때는 좀 발끈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아이가 정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한 7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그 사이 저희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진행을 못하고 좀 7개월의 시간을 좀 끌게 됐는데 이제 그 7개월이 지나고 성확장 수술이 되고 아니야 그 성별 정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완전히 그 기간에 좀 자기가 마음을 좀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정이 끝나고 나니 그 이전에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법적인 서류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 개통을 새로 할 때는 아이한테 같이 가서 이제 개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애칭으로 큰 놈, 작은 놈 그렇게 휴대폰에 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아이는 역시 여전히 작은 놈으로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큰 아이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좀 울컥울컥 하시는. 네. 예. 듣는 저도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또 눈물을 그 사이에 흘리셨을지 또 반면에 또 아버님도 나름대로 전혀 기존 저희 같은 기성세대 입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그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극복해내시는 그 과정도 힘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요. 내 자식이니까 네. 또 이제 그 위에 또 친척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위에 지금 말씀하신 친정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시부모님들도 계셨을 거고 이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 커밍아웃이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특히 당사자분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나중에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커밍아웃을 다 했는데 정작 저희 양가 부모님들한테 커밍아웃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들한테 제일 먼저 늦게 알렸고 다른 가족 동기간들은 먼저 알렸었고요. 그래서 명절 때를 이제 날을 잡아서 제가 시아버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직접 말씀드렸어요. 네네. 남편분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에 국회의원을 한번 이제 후보로 나오셨던 네, 분이 있으셨죠. 예. 그런 분이 떠올렸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처음에 이제 라프 형식으로 한번 슬쩍 꺼내면서 그런 분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래 있었어 그러면서 나도 기억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그런 분도 계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실은 이제 누가 지금 이래요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한 1초 정도 말씀 없으셨는데 표정은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갖고 아이는 그러면 어때?라고 해갖고 그때까지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명절이고 뭐고 방문을 안 했거든요. 자기가 호르몬을 하면서 변형된 모습이 있고 변화된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다른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자기가 좀 부담스러워했었고 호르몬 맞기 전에는 방문을 하다가 네. 방문을 이제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지금 어떠니?라고 하셔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수술을 할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고생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잘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그 다음 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 아빠의 성향이 되게 급발진율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저희 올케가 형님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드린다고 해서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 아빠는 그 짧은 한 5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 부모 모임에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제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때 이제 6단계가 있다고 흔히 말하는데 그 6단계가 다 나오는 거였다. 이제 저희 올케가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놀라기도 했고 부정도 했었고 아니 뭐 아니지 아닐 거다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다 하면서 그래 근데 너희들이 뭐 그렇게 생각한다니 뭐 어쩔 거야 그러면서 아이 잘 토닥여라라는 것까지 그게 불과 진짜 5분 채 안 되는 시간에 다 나오고 그래서 그랬구나 저희 아빠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저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작 좀 하시고 내가 내 손자가 다른 손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라고 그 포인트를 좀 짚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가 부모님들한테 커밍아웃이 되게 쉽게 수월하게 잘 됐었어요. 그 전에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흔쾌히 받아주시고. 일단은 그때는 제가 전략을 좀 짰었는데 저희 이제 친정 이제 가족들은 또 친정하고 시댁하고 가족이 제가 느낌이 또 약간 편하고 좀 덜 편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친정 동생들한테는 이제 한 번에 끝났고 그다음에 시댁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으로 좀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서 일단 조카들을 단톡방에 초대를 했어요. 이제 한 집에 조카들이 다 2명씩 있는데 거기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명씩 다 초대를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인터뷰했던 내용 기사 링크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이제 그런 링크도 보여주고 하면서 누가 이래 트랜스젠더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 기사 읽는 시간을 좀 저는 이제 기다려 주면서 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쿠션 역할 할 수 있는 조카들이 외숙모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다 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내일 엄마 아빠 다 같이 올 텐데 그때 이제 좀 서로 불편하지 않은 쿠션 역할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어 하고 대놓고 제에 이제 부탁을 했어요. 건넸더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오해하지 않게끔 이해시켜주는 방향으로 좀 잘 좀 성소수자가 이런 거야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가족들이 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저희 가족 안에서 커밍아웃이 끝났어요. 아 감동이네요. 네, 참 좋은 가족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따님하고 사촌들, 이 친척들하고는 관계는 그냥 원만하게 다들 이렇게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런데 뭐 다 커서 이제 각자 바쁜 삶이기 때문에 뭔가 명절이라든가 무슨 큰 행사 했을 때 모이고 뭐 개개인 간에 뭐 서로 세세하게 원래 소통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여도 그렇게 뭔가 꺼리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따님도 명절 때는 다시 모이시는 네네.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 지내시나요? 네. 제사 지낼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똑같이 그냥 진행하시나요? 뭔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저희 시댁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어떻게 그런 저도 힘든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가정에 이제 가족 중에 어르신이 아프시면은 뭔가를 이제 건너뛰는 거고 생략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간에 이제 촘촘하게 다 하진 않았어요 예전만큼. 그래서 이제 뭐 하진 않았지만 뭔가 행사가 있거나 그랬을 때 뭔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이의 역할을 전면 내세운다거나 뭐 이제 그걸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는 뭐 아들 딸 그렇게 특별히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선생님 감정에 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듣는 저 역시도 지금 같이 감정이 좀 올라오네요.
어쨌든 그렇게 현명하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비라면 고비고 잘 수용해 주셨던 우리 가족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같이 전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 보이스가 부르는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 보이스는 이제 게이 네. 예, 분들이 만든 합창단 네. 부르는 고백이라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아침에 말할까요? 저녁에 말할까요? 편지로 말할까요? 밥 먹다 말할까요? 큰 소리로 말할까요? 눈물로 말할까요? 속으로만 말할까요? 이기적인 맘일까나 상처 주는 일까지 후회하면 어쩌나 망설이다 지치네 사랑을 가슴에 묻지 않사를 벌써 쓸쓸해 차라리 눈코 입처럼 보이면 좋겠네 여기서 말해도 돼 여기서 말해도 돼 웃으며 말해도 돼 웃으며 말해도 솔직히 말해도 돼 눈치 볼 필요 없어 이기적인 맘일까나 상처 주는 일까지 후회하면 어쩌나 망설이다 지치네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 사는 건 너를 외로워 차라리 눈코 입처럼 보이면 좋겠네 여기서 말해도 돼 여기서 말해도 돼 웃으며 말해도 돼 웃으며 말해도 솔직히 말해도 돼 눈치 볼 필요 없어 실망을 얻게 된대도 할 말을 다 못해도 희망은 버리지 마 세상은 변할 수 있어 사랑은 이길 수 있어 네, 지보이스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본인들의 어떤 커밍아웃 순간에 대한 그런 망설임 또 그 당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그런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좀
기뻐해 주실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우리 단원 FM이 광고를 수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념비적인 광고라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한번 광고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광고 보내드립니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0927 032-881-0927. 어떻게 광고가 광고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좀 팔아주셔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단원 FM에 광고했더니 매출이 올랐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단원 FM에 광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밀려드는 그날을 좀 고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이제 따님이 이제 성 확정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제일 먼저 아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바꾸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할 텐데 주민등록증이 네. 새로 나왔을 거잖아요. 네. 그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든가요? 일단은 성별 정정이 되기 이전에 성확정 수술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성확정 수술을 했을 때 아이가 뭔가 텐션이 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덤덤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네라고 해서 좀 그랬는데 실제로 그 바뀐 신분증을 받고 나니까 아이가 저한테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전 엄마가 그 전에 그 수술했을 때 이후의 느낌이 어떠냐 물어봤는데 그때하고는 진짜 다르다. 진짜 내가 이제 뭔가 어디 가서 꺼리낌 없이 신분증 제출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나 지금 솔직히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진짜 맞는 옷을 입은 거잖아요, 네네. 진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여자니까 여자 옷도 입고 네네. 이제 마트 가서 여성 옷 스스로 살 거고. 네. 특히 화장실 부분이 되게 민감한데 화장실도 마음대로 진짜 이용해도 전혀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따님을 손잡고 네.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네. 같이 여성 옷 같이 또 사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그때? 이제 같이 가면 이제 그 점원께서 따님한테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이제 권하기도 하는데 네. 아이가 되게 그런 부분에서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미소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되게 편안했었고 되게 즐겨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참. 그 남자 아빠의 입장에서 가장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가장 큰 로망이 딸하고 팔짱 끼고 가서 생맥주 마시는 거라 그러는데 아직 아버님하고는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저희 가족 성향이 다 내향이에요. 근데 저희 감사하게 저희 작은 아이가 결혼해서 며느라이가 저희 가족이 됐는데 그 며느라이의 성향이 너무 이제 텐션이 있는 되게 밝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이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촉진제 역할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럼 이제 결혼하실 때도 알고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렇게 이제 동생분 입장에서는 네. 이제 결혼할 상대자한테 싫은데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트랜스젠더야라는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네. 그때 반응이 어땠다 그러세요? 저는 그때 이 작은 아이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작은 아이도 저희 가족 안에서 그런 이제 과정을 모두 겪었으니까. 근데 큰 아이가 되게 염려를 잘 많이 했었어요. 혹시 본인 때문에 동생한테도 네네네네. 힘들까?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니 뭐 굳이 그걸 갖다가 꼭 밝혀야 돼? 지금 너가 여성으로 살고 있고 여성이고 그리고 뭐 성병 결정까지 다 끝났는데 좀 더 누나로 그냥. 네네. 그랬더니 그래도 그건 아니고 나중에 어쩌다가 알게 되면 혹시 불편해하는 지점이 있을까봐 자기는 염려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역시 저랑 똑같이 아니 굳이 그걸 갖다가 왜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냐. 너는 그냥 여자 아이였고 여성이었고 지금도 여성인데. 근데 그래도 이제 큰아이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작은 아이한테. 그랬더니 아니 다 알아. 이제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럼 며느라이 그 당시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반응은 어때? 그랬더니 아니 뭐 이제 또 감사하게도 그 며느라이 친구가 그러니까 FDM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확정하신 분이 계시대요.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인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고 해서 이해가 더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거 꺼리낌 없이 잘 알고 생활하고 있어요. 사돈 어르신들도 다 아시는 거고.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네. 이제 그거는 큰아이가 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자기들끼리 아는 선에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참 정말 듣다 보면 지혜로우시네요. 가족들이 분 한 분 다. 예, 제가 인트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창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죠. 네. 예. 뭐 저는 이제 이번에 요거 앞서가지고 대구에서 한번 충돌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참 사상 초유의 일이죠. 경찰하고 공무원이 이 충돌이 일으켰다는 것 자체도 참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퀴어 축제가 서울에서만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매번 참석을 하세요. 제가 서울 퀴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참석을 했고요. 지방의 경우는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 참석하는 곳도 있었고 참석 못하는 곳도 있었어요.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아주기 허그가 이렇게 방송을 타면서 부모님이 누우시고 같이 안겨서 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뭐 금년에도 이렇게 허그 그 진행도 계속 하셨던 거고요. 네. 제가 이번에는 허그를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이제 그게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서울 광장에서 계속 축제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날 역시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판단하기를 좀 불편하게 판단하셨어요. 저희 이제 뭐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러지만 그래서 그 같은 날 다른 이제 반대쪽에 계신 분들의 행사를 거기다가 이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이제 세 파트 이제 크게 보니까 세 이제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쪽에서 행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쪽으로 행사를 이제 퀴어 축제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의미를 두고자 그 서울 광장에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제가 시위를 참석하느라 그 퀴어 이제 그 허그했던 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부모님은 다 하셨고, 근데 올해도 역시 허그는 진행됐었고요. 많은 감동을 서로 주고 받고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무슨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기는 청년들 아니면 그 아직 커밍아웃이 안 된 분들도 계셨을 텐데 나를 온몸으로 이해해주는 존재로 이해해주는 부모님들의 품에 안기면서 또 새로운 또 마음이셨을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광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을지로 쪽에서. 을지로 쪽에서. 뭐 이번에도 결국 항상 보면 이렇게 특히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앞에 막아쓰고 뭐 길거리에 눕기도 하시고 또 옆에 상대적으로 방송을 이렇게 큰 앰프 틀어서 방해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번에도 그런 충돌이 좀 있었던 건가요? 일단 가서 일단 지하철을 이용해서 갔고 지하철에 딱 출구 나오다 보니 그쪽에 이미 도로 한쪽에서는 점검 이제 하셔서 이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세 곳에서 그렇게 그분들도 행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맞닿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퍼레이드 하는 가운데서는 이제 피켓 같은 거 들고 자꾸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고 그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큰 이제 대응은 없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나중에 사진 같은 거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누우신 분들도 계시긴 계셨는데 그렇게 뭔가 방해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올리는
그 자료 같은 걸 보면 그분들의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보수 기독교 계통이나 이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이런 분들의 반응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성소수자로서 성 정체성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가 없다.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그건 당신들 자유니까. 근데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왜 나한테 불편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퀴어 축제라는 의미가 이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제 뭐 지향성 모두 포함해서 성 정체성을 드러내고 온전한 자기의 모습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춰야 되고 그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딱 그 축제 그 하루날 진짜 안전하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루만 허용하는 그 하루만을 위해서 이제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벽장에 내내 숨어 있다가 진짜 그날 하루만 오픈됐다. 나한테 이제 자유라고 이제 허락된 어떻게 보면 그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끽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나하고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하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에서 또 하나의 위안을 받는 것 같고 또 키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부스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이제 시민연대 부스도 있고요. 대사관에서 이제 부스도 차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지한다, 응원한다, 연대하는 부스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평상시는 안전하다는 거를 전혀 못 느끼다가 그 퀴퍼 하는 날 와서 보면은 안전함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다 보니 이 퀴어 축제가 이 본인들한테는 당사자분들한테는 너무 진짜 산소와 또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퀴어 축제는 이분들한테 참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퍼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퍼레이드도 그거하고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는 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시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제 보수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그렇고 자꾸 있는 존재를 부정했었고 덮으려고 했었고 그다음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당하시는 당사자분들은 진짜 그 갈급함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허락된 그 하루 이제 가시화를 위해서 소리도 이제 외치는 거고 우리의 인권을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있는 그대로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는 퍼포먼스가 좀 강한 게 없잖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대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지점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도 다른 축제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이제 부모 세대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저런 부분에서는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축제에서 그분들이 대부분 노출이 좀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뭐 큰 축제 가면 연예인들 노출 심한 옷 입고 하듯이 딱 그런 맥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참가하시는 분들이 노출 심한 옷을 입고 뭔가 저희가 생각했던 문란한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이제 연예인 개념에서 뭔가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그 뭐 부스 이제 각각 트럭이 있는데 그 주제별로 그 트럭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노출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것도 각각의 스펙트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하나의 표현인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상시 그러고 다니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축제라서 저희가 머드 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옷은 입고 있지만 머드를 발라놓으면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좀 섹슈얼리티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좀 예민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다른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뭐 흠뻑 뭐 이제 뭐 물총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총으로 해서 언제 한번 그걸 갖다가 기사화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잣대로 들이대면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퀴어 축제만 그런 작대로 너무 들이대는 거는 조금 생각이 공평성에도 안 다달라. 맞는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주최자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행사를 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갖춰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네. 때로는 노출이 좀 심한 것도 있는데 일반 다른 축제들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는데 네. 퀴어 축제에서만큼은 그분들만 특별히 집정을 해서 그것만 방송에 내보낸다든가 네. 그래서 마치 퀴어 축제는 물러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마적 편집일 수도 있고 네네. 편견이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또 한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퀴어 축제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퀴어의 성소수자들의 응원하시는 분들의 지지 연대를 확인하면서도 또 지지자들의 어떤 확산을 위한 목적이기도 한데 네. 이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 아니면은 그렇게 그런 편견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용해서 이렇게 악마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나쁘게 재생산을 할 거를 뻔히 알고 있다면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건수를 안 주기 위해서 조금 좀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구태여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심적으로 동조자가 될 수 있는 분들마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만 그렇게 보면 거꾸로 우리의 지지의 선을 이렇게 더 막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노출을 노출의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이다 보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이건 지극히 제 기준인 거고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좀 모순인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세대 간의 차이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부모 모임으로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인권을 이제 주장하고 활동가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양 진영에 대해서 뭔가 합의점이라고 이걸 합의점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제가 스스로 모순된다는 걸 느낀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젊은 아이들의 성적인 개방성 정도와 지금 이걸 바라보는 기성인들의 정도가 분명히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소수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억압과 차별에 반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억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성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술가들이 하나의 예술적인 표현으로서 나는 자유롭게 내 것을 발표하고 드러내고 싶은 성적인 걸 떠나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합의되기가. 네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이 모두 포함되고 또 한편으로는 억압에 여태까지 계속 억압된 매일매일을 살다가 그날 하루 난 자유를 허락받은 날이잖아요. 이제 그 문화 축제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날에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버해서 왜 텐션 오른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제 의미에서 그렇게 치장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퀴어 이제 축제에 참여하는 날에는 저도 알록달록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고 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옷차림도 물론 이제 다 연장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가 바뀌더라도 물론 제 기성 세대니까 저 역시도 길거리에서 젊은 두 남녀가 진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중파에서도 어쨌든 그냥 젊은 두 남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확히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분명히 편견이 작용이 된 건데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그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애정 표현을 했을 때에 오는 그 바로 일반인들의 어떤 바라보는 충격파는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공중파에서 화면을 잡아가지고 그런 걸 보내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혐오를
이제 감싸기도 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애정씬 같은 것도 나오긴 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엔 좀 많이 좀 더 진해졌죠. 표현을 네.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대는 솔직히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네. 이성이고 동성이고 다 떠나서 음. 일단은 그런 애정 행각이라든가 그런 표현 장면이 나오면 저희는 약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 커플의 이제 뭐 애정 이제 표현이라든가 그런 거를 노출시켰을 때 불편하시다고 한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오픈된 게 없다 보니 더 익숙하지 않아서의 오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라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에서 그 드라마나 영화의 흐름상 그 장면이 꼭 필요해라고 해서 삽입되는 그런 장면이 저희는 그래도 일단은 그게 개인 간의 그 사고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 지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서 보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장면에 이제 게이 커플, 동성 이제 레즈비언 커플의 이제 그런 애정 표현이 들어가면 더 불편해라고 하시는 거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포인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네요. 예,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차별금지법 네. 이야기가 또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존재, 남성과 여성이 대비한다면 여성이 될 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본다면 비장애인이 될 거고, 또 어른과 아동 보면은 아동이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성소수자도 들어갈 거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지금의 차별금지법은 오로지 성소수자한테만 집중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특히 반대가 기독교 계통인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외국에서 마치 젊은 두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결혼 하기 위해서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을 하면 감옥에 간다든가, 목사님이 강당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것도 처벌 금지가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정상적인 이성 교제에 있어서 동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 안 가르치게 되면 그도 선생님도 또 고발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번 뚫리면 진짜 거꾸로 역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이 좀 가능할까요? 그게 공식적으로 집단화 시켜가지고 이 집단화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은 그게 법에 접촉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이 이제 설교를 한다든가 그거는 하나의 사례인 거지 뭐 전체 집단을 놓고서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면 공개적인 장소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법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좀 더 대표적인 이제 뭐 그런 공공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면은 그 디테일한 그런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걸 막는 거 아니냐라고 거기서도 좀 논란의 지점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하고는 분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까 퀴어 축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데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도 허용되지 않아, 그런 것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분들의 개인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걸 막는 거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역차별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 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그런 개개인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까지 다 이제 침해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공표하듯이 이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집단적인 뭐 혐오를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거는 따로 제재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도 이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고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이해하고 공부하기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런 법보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나이를 좀 더 먹고 나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제가 이전에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수자성을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단순히 성소수자 우리나라는 소수자성 하면 성소수자만을 이제 떠올리는 것도 이것도 편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예컨대 그분들이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나 누구야라고 하면 뭐든지 통용이 됐던 그런 시절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뭔가 신체 기능이 좀 안 돼서 요양원을 입소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과거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이런 걸 경험했을까 싶은 생각을 드신대요. 나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 근데 내가 나이가 됐다 보니 이제 요양원에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내가 나에 대한 의사 결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하고 뭐 시설에서 국가에서 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처럼 기득권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인생 라이프 그 가운데 보면은 소수자성을 누구나 다 경험한다라는 걸 저는 이제 몸으로 경험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어느 소수 집단을 위한 그 사람들의 뭐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고 상대방이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장치라는 거. 네. 거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법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우대법이라고 하기보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는 게 네. 장애인이 타고난 장애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도 그런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나 역시도 지금은 소수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또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네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바라봐줘야 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질 않아서 더 깊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이제 걸쳐가지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 우리 홍경호 선생님 모시고 개인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하실 말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기본적인 말씀 다 충분히 건넸고요. 그리고 이 성소수자에 관련된 얘기는 저도 지금 제가 경험을 못한 거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가 전면으로 나서서 발언하기가 참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부모님이 좀 더 발언하게 되고 부모님이 이제 당사자가 발언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이 발언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잘 모르셨던 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 폭이 이게 증감되는 걸 느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부모님들의 활동이 좀 더 두드러졌던 포인트가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처음에 저희 방송 처음에 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역시 전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 네.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 옆에서 지켜보건데 참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저도 이제는 활동가다라고 전면 내세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점을 좀 더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저희 그래서 인권 운동가로서 성소수자의 인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히고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 다른 분들의 인권 활동도 전 적극적으로 이제 연대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이제 관심을 갖고 하시다 보면 그게 확장된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 때문에 나섰지만 이제 자녀를 넘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의 운동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투사가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인권자로서, 그리고 그마저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오늘 귀한 시간 2번이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김현식이 부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